이별의 정한. 그 다음에 사랑의 맹세라고 써있죠. 그 다음 이별을 거부. 이게 별표네. 보통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작품들은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연결되고, 그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쪽이었잖아. 근데 얘는 이별을 뭐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지. 그래서 여인의 적극성을 살펴볼 수 있네. 뒤에 나오네. 적극적 태도. 이렇게. 장르는 고려가요야. 고려가요. 고려가요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 혹시 있니? 가시리. 그렇지. 가시리. 그지? 그 다음에 청산별곡 같은 거. 그 다음 너 이번에 프린트 나눠준 정석가. 송이는 한시. 송이는 한시. 그죠? 됐나요? 왜 그거 한번 틀릴 수도 있지. 이게 애들 이렇게 죽일 듯이. 그지? 차라리 죽이든가.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송이는 한시 뒤에서 배울 거야.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갈 게 뭐뭐 있지? 서경별곡하고 정석가 나가야 되죠. 됐지? 그 다음이 요런 게 등장을 하면 그 고전시 중에서 뭐 황진이 시조나 이런 것도 같이 나오기도 해. 알았지? 그래서 서경별곡, 송인, 정석가가 한 세트로 가는 게 맞겠죠. 됐죠? 자, 왼쪽에 보면 특징. 요거는 제시문 읽으면서 서리법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표시하시고요. 상징적 시어. 상징적 시어. 이렇게 첫 번째 연에서 1장이죠. 1장.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경 있죠. 서경. 그러니까 소성경이겠죠. 우선 소성경. 소성경과 그 밑에 나와 있는 질삼 있죠. 요 두 가지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요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에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죠. 그래도 뭐가 끊어지지 않는데? 끈. 요게 요렇게 비유가 돼. 됐나요? 요거는 비유라고 알아두시면 돼. 비유. 비유. 뭐가 됐다? 비유. 그래서 어떻게 비유가 되는지 일단 찾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대동강. 그 다음에 사공. 꽃. 요게 중요하지. 됐죠? 요런 소재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찾으면 되겠지. 요거는 이따가 이제 정석가 하면서 나오겠지만 서경별곡의 2장은 정석가의 6장하고 동일해. 근데 그 동일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정착되면서 삽입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많고요. 의견은. 됐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경별곡이 정석가에 영향을 줬다든지 정석가가 서경별곡에 영향을 줬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해갔니? 당시 유행하던 노래 가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당대 이와 같은 구절이 뭐 했어? 유행. 그 다음에 구전되는 과정에서 뭐 했을 것 같다? 그렇지.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삭, 중복됐을 가능성도 있다. 돼? 그 다음 이화 감상의 포인트는 뭐 연결되는 작품들이지 뭐. 가시리, 진달래꽃 이런 것들. 자, 특이한 건 뭐라고요?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현실적 감정을 표현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보면 맨 밑에 적극적 거부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요. 그러면서 또 임의 행동을 또 경계하는. 그러면서 사공을 간접적으로 원망하는 내용들이 등장하지. 됐죠? 질투심도 나옵니다. 본문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 사공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건 어떤 거? 사공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공에 대한 간접적 그러니까 사공의 간접적 원망. 요거는 뭐냐면 임에 대한 간접적 원망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사공을 원망하는데 그게 임에 대한 간접적 원망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그런 시들 이따 얘기 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성화자의 태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작품의 인물의 태도가 초점이에요. 인물의 태도. 서경별곡은 여성화자의 이별의 정한 나오는데 차이점만 알아두면 되겠지?
원망과 애원을 표출. 적극적인 여인이다. 가시리는 순종. 하지만 서경별국의 화자도 원망의 대상 임이 아니라 이미 떠날 수 있도록 배를 제공한 사공이 향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 연애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냥. 됐죠? 님한테 직접 대놓고 원망을 하진 않죠. 됐죠? 예, 사공을 원망하니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지. 이 부분은 고려과의 특징은 별잔치 쳐놓고요. 요건 이따 프린트로 다시 알려줄게. 오케이? 예. 여기 나오잖아 간단하게는. 고려과의 내용은 보통 어떤 거?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거 뭐라고 부른대? 남녀 상열지사. 남녀 상열지사. 남자와 여자의 그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 그지? 그런 걸 이제 통속적이라고 하죠. 됐어?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지배 이념이라고 본다면, 그지?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넘어도 같은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니, 그지? 이때 당시로 본다면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외설적이고 선정적이고. 이해 갔죠? 남편이 약구하러 갔더니 그 약국 아저씨가 막 손잡고, 이해가 아니 손잡은 거 때문에 이제 뭐야? 이 작품 폐기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옛날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폐기시키고 남는 건 뭘로? 궁중 소각으로 정착되는 거. 알아요? 뭐라고? 그런 느낌의 작품물이 남게 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됐지? 임금에 대한 또는 나라에 대한 송축. 이해가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자연에 대한 동경. 그 다음 내용에 보면 형식의 삼운보예요. 그 삼운보. 몇 운보? 삼운보. 분연체. 연이 나뉜다. 분장체 나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예. 연속체라고 쓰면 안 돼. 연속체라는 거 뭐 연속체. 연이 없습니다. 연속체는 이어 쓰는 거니까 사음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야. 이해 갔지? 연장체라고 쓰면 맞는 거고. 얘기 잘 들었어? 연장체라 그러면 OX. 오. 연속체라고 하면 그렇지. 가사가 연속체인 거야. 기진 사음보가 이어지는 거. 연속체는 다 사음보예요. 연속체가 다 사음보냐고? 아니지. 연속체는 그냥 사음, 거의 대부분 우리 문학 관련은 사음보겠네. 근데 연속체가 무조건 사음보냐라는 규칙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음보가 삼음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 이해 갔지? 예. 근데 이게 사음보가 깨지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예. 사설시조는 사음보냐? 라고 하면 안 돼. 중장 같은 경우가 길어지잖아. 사음보로 안 나뉘어. 이해가 가니까 규칙적 사음보라 그러면 틀리고, 사음보가 기본적으로 뭐 깔려있다 이러면 맞겠지. 됐죠? 예.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했다. 이때 당시 고려시대는 서민들의 노래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한자를 많이 쓰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상징이나 비유가 어렵게 쓰였을까? 아니겠지, 그지? 굉장히 진솔한 표현, 그래서 소박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죠. 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보고요.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학교에서 배웠으니 해석은 되죠? 그지? 자, 서경이 아질까?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요렇게 읽어야 돼. 서경이 아질까?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됐죠? 예. 그래서 몇 음보? 예? 5음보가 됐잖아, 5음보. 아, 5음보 아니야? 이거 3음보를 어떻게 읽어? 아질가 날려버렸어. 그렇지. 아질가를 날려도 4음보 아니야? 아질가 앞에 있는 거. 그렇지. 아질가 앞에를 다 나누는 거. 뒤에만 읽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서경이 반복이죠. 아질가는 여음이지. 그러니까 실제 의미 구조는 요 세 개란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불렀어? 그 국악 찬스. 그렇지. 이거를 이제 궁중에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악성이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됐나요? 예. 서경이 아질까?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두어렁 다릉들이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릉들이. 요게 후렴구. 후렴구는 특별한 뜻이 있다 없다? 없다. 됐네. 요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너희들 가시리 알지? 가시리는 후렴구가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나와. 태평성대는 무슨 뜻이야? 나라가 평화롭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걔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없는 거야. 됐나요? 잘 들으셔야 돼. 자, 후렴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야. 자, 근데 어떨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 해야 되냐면 조건이 붙어야 돼. 궁중 소각으로 정착이 되면서, 됐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라와 임금에 대한 송축으로 바꾸려면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지. 그런 것 때문에 태평성대는 의미를 집어넣은 거야. 이해갔지? 그러면 태평성대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근데 후렴구라고 말할 때는 없다고. 짜증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상황 따라 다르다. 그렇지. 앞에 조건이 뭐냐야 잘 봐. 후렴구라는 조건에 맞췄을 때는 그지? 가시리의 그 태평성대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럼 이 의미를 맞춘다라는 건 뭐냐면 전체 작품을 중심으로 본다면 내용과 통일성이 있냐 없냐? 아예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의미 없이 리듬감이다.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그런데 이게 궁중소각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후렴구 역할이 생기는 거잖아.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국가 행사, 계지 또는 임금에 대한 걸로 바뀌는 거지. 그게 후렴구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 후렴구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지. 이해 갔나요? 나 웃는 게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쟤 뭐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해 가? 이해 안 간다. 이해 간다. 손 들어봐. 이해 간다. 학교에서 해주셨어요. 영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됐어. 오케이. 이해 가는구나. 오케이. 네. 학교에서 언제 배웠어? 우리? 학교에서 해주셨어. 후렴구가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그래. 저렇게 돼. 저게 알고 있어야지. 그지? 자세하게는 안 읽는 거. 그냥 그러니까 배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배우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의미야. 자, 위 두어렁성 다릉들이는 이거는 그런 의미 자체도 아예 없죠. 태평성대 이런 거 그냥 북소리야 북소리. 이해 갔나요? 가시는 그렇게 돼 있고. 저거 어. 뭐가 무슨 악기인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다 설명했다고? 목소리, 어. 뭐는 장르 장구 이런 거 다. 근데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요거 바꿔내진 않게 징소리 뭐 이런 건 안 낼 거야. 이해 갔니? 그런 거 내시면 뭐 음악 선생님이지. 그게 국어 선생님이야. 자, 그다음 봐요. 절대음감도 아니고 어떻게 징인지 북인지 맞춰. 자, 그다음 가요. 자, 후렴구도 무조건 뭐 해라? 다 의미상으로는 빼라. 자, 근데 요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무조건 있는데, 알겠니? 후렴구가 무조건 있는데 아까 태평성대 같은 경우는 후렴구가 교체됐다고 보는 것도 맞아. 이해 갔니? 이따가 저거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즉 갈래 특징. 이건 좀 이따 얘기 다시 해줄게. 자, 하여튼 후렴구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염구랑 후렴구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 학교에 다르다고 그랬니? 이게 그 네. 조흥구 중에서 염이랑 염 아닌다고. 전령. 잠깐. 전령구, 중령구, 후렴구. 연구 안에 이렇게 후렴 어차피 그 손에 동그든 거는 같으니까 연구 안에 후렴구도 있다 이렇게. 그 염구 안에 후렴구도 있다. 저는 나누셨는데 그거를. 거의 나누셨다고? 나누시기도 하고 응. 이렇게 그럼 그렇게 가면 돼. 염구와 후렴구는 그냥 같다라고 하면 같다라고 하고 특정 상태의 염구는 후렴구가 아닌다 이렇게 해야 돼. 이해 갔니? 미치겠네. 하여튼간 됐죠? 그러니까 문제 안 나올 거야. 됐지? 요걸 그냥 뭐 다르다 같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후렴구 있죠? 여음 아질까 여음. 됐지? 요 여음은 후렴구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음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후렴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없는 것만 구별하면 돼. 이해 갔나요? 가시리의 나난 같은 경우는 부를 수 있다 없다? 나난 있다. 요건 없다. 앙주를 맞추기 위한 여음이니까 나난 이런 건 여음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거 그냥 조홍을 주는 그냥 여음이라고 보시면 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흥을 북돋우는 느낌?
이해가니? 그런 어떤 간단한 거는 후렴구라고 안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갔지? 왜 노래방 너희들 가면 뭐 뒤에서 뭐 아싸 이런 거 안 해요? 베이비. 뭐 그 뭐라고 베이비 뭐 이런 것도 하나 하여튼 아싸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여음이야.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게 여음이야. 저건 후렴구는 아니지. 됐니? 뭐 노래 가사에 저런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닷꼰대 아질까. 위 해석하면 서울이 아질까는 빼고 설명할게.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알겠니? 그러니까 평양이 서울이지만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얘기, 중심가. 이해갔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닷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닷꼰대는 건 뭐야? 이 소성경 평양을 지금 새로 뭐 했다? 그렇지, 닦았다, 새로 축수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지?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진 거야. 됐니? 네. 그랬으니 어때?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라든지 조선시대 때 우리 거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어때? 비만 좀 많이 오면 똥물이 다 넘쳐갖고 길거리만 지나가도 똥냄새가 그렇게 심했다며. 이해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다 쌓인 거야. 너희가 가끔 드라마 보면 조선 같은 거 길거리 깨끗하잖아. 다 개뻥이라는 거잖아. 이해갔나? 그런 길이 없었대 그냥. 그러니까 막 지풀 뭐라고 해야 되지?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났다고 그러죠. 됐지? 그 다음 특히 어떤 지역 같은 건 악취가 심해가고 다니지를 못했대. 이해가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떨 것 같아? 좋겠지.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의미들일 거야. 자, 그 다음 여해무로는 이별하기보다는 길쌈을 버리고 됐지? 울면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존니노이다 쫓아가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를 두 개를 보면 소성경과 질산배잖아. 소성경과 질산배는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된 소재가 맞아요? 틀려요? 맞겠지. 왜? 요거 봐. 소성경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은 극대화돼. 이유는? 그렇지. 이걸 버리면서 님을 쫓아간다고 그랬으니까. 이해 갔나요? 쉽게 말하면 야, 너 1억 가질래? 저 사람과 사랑할래? 1억이요. 아이, 사람 사랑할래. 그 5억 가질래? 사랑할래? 그럼 사랑이요. 100억? 사랑이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사랑을 더 중시 생각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느낌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야? 이별을 거부하고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연모. 됐죠? 그래서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느낌만 기억해주고, 자, 두 번째 수는 조금 이따 가고요. 세 번째 수 갈게. 님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이제 적극성을 드러내다가 사면에서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죠. 이해 갔지? 자, 1번 저기 앞에 봐. 대동강 아질까 빼고 뒤에부터 읽을게.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되뇌어 놓았느냐 사공아. 사공아 푸시 청자가 바뀌었다. 됐나요? 첫 번째 연에선 누가 대상이었어? 임이었지. 근데 세 번째 장에선 누구? 샤공. 됐죠? 샤공이야. 얘가 근데 청자가 된 거지. 배를 내어놓았느냐 사공아. 내 각시가 넘난디 몰라서 열비에 연졌느냐 사공아. 자, 누구를 모함하고 있어? 그렇지. 사공의 아내를 모함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배를 왜 내어놓았냐? 요게 1번. 내 각시가 넘난지 몰라서 넓이에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이 2번. 이해갔니? 1번과 2번은 뭐 하는 거야? 님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도록. 이해갔나요? 전략을 지금 짠 거잖아. 이해갔나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님과 이별하기 싫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사공을 뭐 했다? 비난. 그렇죠. 원망하고 있는. 그 다음에 사공의 아내를 뭐 했다? 모함하고 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이 꽃은 뭐야? 다른 여인. 그래서 보통 작품 같은 거 살펴보면 주원가 같은 거 있죠. 됐지? 뭐 다른 여인 나타났느냐, 또는 뭐 시한년이라는 말 쓰지. 시한년. 이해가지고 첩이란 뜻이야. 첩. 발음 똑바로 해. 그냥 시한년이야. 알겠지? 뭐 발음 연음 시키지 말고. 오케이? 뭐 축약해서 뭐 향 이러지 말고. 첩이야, 첩.
시한년 첩. 첩은 다른 걸로 하면 또는 소실. 소실은 아내가 아님. 알겠니? 소실 아내가 아니야. 자, 그러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누가? 요런 거 조심해야지. 꺾는 주체가 누구야? 나 나? 이미지. 이미 꺾는 거지. 출공. 그러지. 이미 꽃을 꺾는 거니까 이 꽃이 다른 여인인데 내가 왜 다른 여인 죽인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학교에서. 아, 그래. 그럼 그렇게 가. 두개 어. 우선 1번으로 먼저 하고. 어. 근데 두 개 다 될 수 있는데 아. 있는데 자기는 그 소리가 안 된다고. 제가 이거를 잠깐만. 제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 응. 해가지고 응. 질문을 응. 드렸거든요. 이게 응. 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응. 선생님께서 아 알겠다 그러면은 다른 반한테는 그게 두 개 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두 개 응. 다 전달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봐. 아, 그 선생님은 그것만 본다는 얘기잖아. 그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도 아 그냥 너 말이 너도 맞는 것 같다. 너 말도 맞다라고. 아, 맞는 것 같다? 두 개를 다 처음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자, 봐봐. 잠깐 볼게.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죽여버린다라는 거로선 좀 이따 좀 보고, 그지? 자, 잠깐 봐봐. 대동강 건너편 꽃을,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대동강, 우선 첫 번째부터 갈게.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걷골이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서 건너가면 꺾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임을 못 떠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도 있다? 다른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것 같은, 됐지? 하나의 질투심 또는 남편에 대한 뭐가 있어? 불신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꽃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여인으로 보시고, 됐죠? 남편이 배를 타서 떠나면 안 되니까 배를 못 떠나게 만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잘 봐봐. 여기가 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남자가 배를 타고 대동강을 못 건너게 만드는 거야. 이해 갔나? 자, 그러면 대동강은 뭐가 돼? 대동강은 이별의 강은 맞는데 나한테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그렇지.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왜? 대동강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님을 못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우선 첫 번째 무슨 강이라고? 이별의 강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이해 갔나? 이별의 강이라는 건. 하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장애물 자체가 화자한테는 좀 님이 못 건너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해. 뭔 말인지 알아? 이해 가요? 느낌 와?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있는 대동강을 건너갔을 때 님이 뭐 하는 거야? 꽃을 꺾죠. 그러면 대동강 건너편은 화자와 님이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여기 있는 소션경은 어떤 장소가 되는 거야? 합일의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간을 못 벗어나게 님을 막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갔니? 그렇게 해석하면 건너편 꽃은 님이 거꾸로 못 가게 만드는 대상이 되지. 됐지? 자, 그 다음. 좀 전에 말한 설도 있는데 통일성이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저기 있는 꽃을 꺾고 다른 여인을 죽이러 갈 거니까 알겠니? 배를 못 떠나게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 되기는 좀 어색하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끔 가다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님과의 이별에 대한 문제를 요렇게 풀어내는 것 자체들이, 됐지? 또 하나는 고려인들의 건강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 갔나요? 그거를 판단해 주고요. 자, 넘겨봐봐. 맨 밑에 넘겨보시면 해법 보여 여기? 요거 보이냐? 화자의 두려움은 뭐냐? 이미 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과 만날 것 같으니까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그냥 통설로 보면 되겠죠. 이해 갔지? 학교에서 그냥 꽃을 내가 가서 꽃을 꺾겠다라고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 갔네? 근데 아까 그 원리는 좀 기억해놔. 왜냐면 우리는 수능을 또 보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갔니?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통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선생님 얘기한 건 뭐 보기를 또 따로 뭐 주시긴 하겠죠. 됐죠? 그래서 밑에도 여기 볼게요. 여기. 너희 선생님대로 가면 이거 해법 다 틀려. 그냥 자습서. 뭐 수능 특강 다 틀려. 이해 갔나요?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돼. 이해 갔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대동강의 의미도 좀 이상해지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배를 타서 꽃. 하여튼 그렇게 보세요. 예. 자, 그 다음 왼쪽 가봐. 아, 이거 다 바꿔, 그럼 너희는. 다 바꾸면 되지, 여기? 그지? 예. 다음 주에 올라가서 다음 주 뭐, 그냥, 뭐, 이게 어. 가면 첩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어. 아, 그건 뭐, 알아서 해. 그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형태의 틀도 있는데, 나중에 저기 뭐야, 만전춘별서나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얘는 그냥 이렇게 통설로 보는 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맞잖아. 이해 갔니? 예, 님이 배를 못하게 가게 만들기 위해서 뭐 전략을 세운 거니까. 이해 갔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한 거야? 나 너 사랑해. 그리고 뒤로 막 뛰어가가지고 사공한테 됐지? 너 여기 교통수단 안 없애면 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여기에 뭐 이제 해학성이다, 뭐 골개미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과도하고. 이해 갔지? 예, 뭐 해학성까지, 골개미까지. 근데 골개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런 정도까지는. 이해 갔니? 문제 해결하는 게 지금 어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하잖아. 이해 갔니? 특이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그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어딨지, 하나가? 요거 참 거리, 요것도 해놓고. 대동강,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와 떠나는 임과의 공간적 심적 거리감이 표현돼 있다.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넓다. 그래서 물은 사랑하는 임과 화자를 분리하는 단절의 공간이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공간. 이해 갔죠? 물을 건너가면 안 되는 거야. 됐죠? 건너가면 안 돼.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해석합시다.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하고 통일성이 좀 떨어져. 이해 갔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1연과 3연은 여성 쪽 어조다, 2연은 남성 쪽 어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여성은 뭐 남성에 대한 지조절개, 여기서 말하는 거 완전 믿음이잖아. 신의. 근데 그게 여성한테 없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근데 우리가 통설적으로 여기가 여성, 여기가 남성, 여기가 여성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가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수 한번 보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 이론이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받아들여주면 돼. 다만 그때 조건을 뭔가 이상하게 쓰면 그런 조건에선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갔니? 그래야 이제 문학이 편해지고 수능이 문제가 빨리 풀려. 이해 갔니?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구술이. 이때 구술로 보냐 목걸이를 보냐 이 중요하지 않아. 이해 갔니? 아니 막 이런 거 갖고 문제 내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너희들도 이걸 갖고 막 고민 많이 해. 선생님, 구술하고 목걸이는 다르지 않나요? 목걸이라는 건 뭐야? 구술이 끼워져 있는 거니까 뭐 사랑이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고려인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러니까 이때 구술은 그냥 목걸이를 보든 구술로 보든. 됐지? 구술이 어디에 떨어져? 이 상황이 중요한 거야. 이해 갔니? 구술이 바위에 떨어졌으니까 뭐가 된 거야? 실연의 상황이 된 거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구술이 거기 뭐가 있어? 끈이 있지. 그럼 끈이 있다는 얘기는 구술이 묶여 있다는 거니까 목걸이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요거 내신에 나와서 그래. 이해가니?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네. 얘네들이 비유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구술을 님에 비유했다. 그래서 X야. 왜? 목걸이는 뭐니까? 님과 내가 묶여 있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낸다고.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외운 대로만 풀려고 하면 그 문제를 못 풀어. 왜냐면 답을 다 풀었더니 왜 답이 다 맞지? 잠깐만. 그럼 구술은 임? 구술은 목걸이로 보면 꿰어져 있는 거고, 그게 떨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사랑이 끊어지는 거잖아. 믿음이.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낸 거예요 혹시? 별표 치고 푸는 거야. 그러면 맞게 되는 거지.
이해갔니? 이제 그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 이해가요? 네.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냐? 표정이? 표정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 가면 간다, 안 가면 이제 안 간다 얘기하면 되지. 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 다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님이다 또는 사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님으로 볼 때와 사랑으로 볼 때 그 차이가 나는 관점의 그 근거가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학교 선생님이 너희는 입장에서 얘가 내가 죽이든 님이 꺾든 상관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너희는 이게 초점에 가서 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를 꽃으로 봤어. 그럼 화자가 꺾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 거죠. 왜? 꺾는다는 단어가 죽인다 의미도 될 수 있잖아. 모가지를 꺾어버리면. 이해갔니? 그러면 그렇게 판단해. 괜찮은 거야. 그럼 이건 어휘의 다의성의 바탕을 둔 거죠. 자, 또 하나. 요게 그러면 다 전체 흐름으로 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됐지? 꽃을 꺾는다고 표현한다면 전체 흐름으로 님이 배를 탄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누가 되겠어? 다른 여인이 되겠지.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이거 이해 못하면 창기파랑과 좀 이따 문제 엄청 심각해져. 양두둥 해석하고 김한진 해석이 완전 다르거든요. 단어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얘가 대화체냐 아니냐, 구름이 있냐 없냐 이거 판단을 다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향가 같은 거를 배울 때 A라는 단어를 B라고 놓잖아? 그럼 C의 내용이 다 바뀌어. 이해갔니?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수 갑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 그럼 이때 끈은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해갔지? 믿음. 기니야. 그치리까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설이법. 지문회는 몇 년이야? 1000년이야. 1000년을 외우금 여신달. 1000년을 외롭게 지낸다. 야, 그럼 이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냐? 과장법인 거냐? 과장법입니다.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냥 따지지 말고 과장법으로 보기도 하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도 하는데 누가 더 많다? 과장이 더 많다. 이해갔니? 왜 과장이 더 많다? 잘 봐. 왜 과장을 많다라고 보는 거야? 자, 지문에는 몇 년이야? 1000년. 1000년이지. 그럼 뭘 사용했어? 숫자를 사용했잖아. 그 문학작품에서 숫자를 좀 부풀리는 거 전부 다 뭐였어?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가니까 어떤 게 통설이냐라는 것은 합리성을 더 많이 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갔니? 그래서 너희들 아보카도로 내 영상 찍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외국의 영재교육법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답은 여러 가지야. 정답에 도출되는 과정을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동일한 답을 얘기해. 됐지? 그걸 강요하면 그게 주입식 교육이야. 그럼 나머지 한 명의 의견이 틀렸냐? 틀리진 않았지. 근데 뭐하다? 타당성이 약하다. 라는 건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9명이 A라고 하는데 1명이 B라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B라고 한 친구의 의견이 합리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지. 근데 합리성이 없으면 그건 억측이라고. 근데 우리 사회가 수월성 교육을 생각해서 개인의 해석을 중시하는데 B같이 억측 애들이 많다는 건 교육이 잘못된 거라고. 근데 지금 대학 교수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영재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창의적인 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잘못된 의견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문학이 이상해진다는. 그래서 지금 바뀐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수의성의 어떤 교육에서 조금 바꿔서 그래도 약간 암기가 필요한 건 있지 않냐. 됐지? 그래서 수능이 약간 어려워진 거야. 어떤 조건을 주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갔니? 이제 그건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면 얘는 두 개 다 맞아. 총망국 같은 거 풀면 두 개 나뉠 거야. 어디는 불가능, 어디는 과장. 이해갔지? 그러니까 그건 뭐 과장으로 보든 불가능으로 보든 알아서 푸세요. 이해갔지? 그럼 학교에서 뭐냐 과장이라고 하면 그냥 과장으로 가면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불가능으로 가고, 둘 중에 뭐가 맞냐 그러면 그냥 문제를 그걸로 안 되겠죠. 이해갔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 그러면 문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나와? 선생님 불가능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뒤에가 틀린다니까. 이해가요? 얘를 갖고 붙지 안 된다고 D를 갖고 낸다고. 오케이, 이제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돼.
이해 갔죠?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신이 땅 그치리까. 자, 두 개 뭐 된 거야? 대구법. 그 다음이 하나 더. 아까 얘기한 거. 비, 유 이렇게 된 거지. 비교라고 하지 마. 이거 비교 아니야. 비유야. 알겠지? 예, 비교가 된다는 건 뭐야?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내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비교죠. 대체 그래서 이건 비유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비유. 자, 그럼 이제 정리하자. 자, 뭐라고? 뭐 한다고? 첫 번째 소성경과 질산배를 통해서 됐지? 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부각시켰고 우러금 존린다이다를 통해서 화자의 이별의 거부의 태도 됐지? 그 다음 사랑의 적극성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됐죠? 자, 또 하나 질산배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어? 그렇지, 여성화자. 이해갔지? 여성화자. 야, 요즘에 요것도 좀 바뀌었다잉. 우리가 그 전에 진달래꽃은 남성화자 여성화자야. 파악 못한다야 이제. 근거가 없어 본문에. 뭔 말인지 알아? 왜 이거 다 바뀐지 알아? 아까 말했잖아. 근거가 없다고. 교육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 그 전에 진달래꽃을 여성화자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이야. 되니 근데 그런 틀 없애려고 교육을 바꿨단 말이야. 니들 감상하고 싶은 대로 감상해. 근데 엉망이 된 거야. 여성으로 봐도 되고 남성으로 봐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꿨어? 근거가 있나 확인해라. 진달래꽃의 여성화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어 없어? 처음엔 이걸로 봤어. 몇 명들이 공손선어마미를 쓰잖아. 야, 공손선어마미는 나이 어린 애 높은 애한테 써. 걔 절대적인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성화자를 빼는 거야. 자, 대신 이건 쓰지. 여성적 어조가 느껴진다는 말도 틀려. 부드러우니까 여성적인 느낌은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진달래꽃의 원망도 처음에 없다고 그랬어. 무조건.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안 돼. 그냥 없어. 이렇게. 우리 때는. 근데 이게 원망이 첨가되는 걸로 배웠죠. 왜 너희는 원망이 첨가되는 걸로 배웠냐? 이게 근거 없잖아. 니들. 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잖아. 옛날엔 없대. 근데 이제 있대. 아, 얘 있대요.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근거를 자꾸 안 찾는 거야. 이해 갔니? 예, 그래서 거기 원망이라는 게 반어법 생각해봐. 됐니? 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저 이제 죽어도 공부 안 할 거예요. 왜 이런 표현 쓰냐? 엄마한테 그런 표현 쓰면 안 혼날 것 같아? 저 이제 죽어도 공부 안 해요. 이거 뭐야? 반항하는 거잖아. 이해 가니? 그건 뭐야?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 원망. 그렇지. 원망의 감정 포함되니까 그런 어조를 느껴보라고. 이해 갔지?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거야. 나중에 저 비문학 할 때 저거 얘기해 줄게. 문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문장을 1, 2, 3, 4 이렇게 읽죠. 근데 해석은 거꾸로 될 때도 있어. 그럼 해석의 번호가 붙을 땐 뒤에가 1번이야. 이해 갔니? 그럼 우리가 비문학 읽을 땐 앞에가 4번으로 찍히는 비문학을 읽어주는 게 수능이야. 저학년 아이들은 1, 2, 3, 4로 읽으면서 해석도 1, 2, 3, 4로 돼야 돼. 근데 수능은 1, 2, 3, 4로 안 준다고. 4, 3, 2, 1로 주는 게 수능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 선생님 앞에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뒤에까지 읽어야지 답이 나오지. 선생님 글을 거꾸로 읽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1번이 나올지는 몰라. 그걸 찾아가면서 읽는 거야. 이제 그게 비문학이거든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간 그런 흐름으로만 좀 봐주고. 자, 그 다음 또 2번. 요거는 뭐 비유만 해주시면 돼. 비유, 그 다음에 대구. 됐나요? 그 다음 뭐라고 해주면 된다고? 아까 불가능이든 숫자든. 그럼 선생님 도대체 상징은 어디 있나요? 대동강. 오케이, 굿. 됐나요? 대동강 상징이야. 이별을 상징한다. 장애물을 상징한다. 됐죠? 예. 됐어?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오곰. 외오곰 할 때 곰은 어떤 뜻을 갖고 있대? 오, 굿. 됐죠? 요게 강세전미사야. 됐지? 예. 여기 해석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그렇지. 외롭게 지낸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됐죠? 외롭게. 곰은 강세전미사인데 보통 반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외롭게. 정읍사 기억나냐? 달아 높이 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달아 높이 도다샤.
됐지? 멀리 곰 그러면 멀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지? 그게 곰이 강세접사야. 됐죠? 참고해 주시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서리법까지 포함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사공에 대한 것과 그다음 누구? 사공의 아내에 대한 거. 사공 아내는 청자 아니다. 이해 갔니? 예, 청자 아니다. 자, 좀 전에 청자가 변했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어. 왜? 얘는 청자가 아니니까. 맞아? 아니요. 울면서 사랑해 주신다 울면 쫀니도이다. 그러니까 이건 대화는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고 얘는 청자니까 이런 말 쓰거든요. 사공 안 하고 얘는 불렀잖아. 대체 부르면 무조건 청자야? 대화 형식이 무조건 맞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근데 대화체야? 아니요. 대화체는 아니야? 맞지 않아? 말을 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사공하라고 말했으니까 대화체는 맞잖아. 이해 갔나요? 대화 형식이 맞겠죠. 근데 얘네들이 대화하고 있어?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대화체, 대화 형식, 대화 진짜 많이 나와 수능에서. 알겠죠? 진짜 대화하는 건 아니야. 예. 근데 뭐 수능에서는 뭐 대화하는 형식인데 독백체다 이걸 고르는 것들은 뭐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그지? 그게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아. 이해 갔죠? 예. 자, 그 다음에 배를 내어놓았느냐 사공아. 넘난디 몰라셔 뭐 이런 것도 쭉 알면 되고. 사공 뭐 원망의 대상 이별을 매개한다 형광펜 쳐놓고. 보여? 이별을 매개하는 거 됐죠? 얘가 없으면 이별 안 해. 건너편 꽃 옆에다 이렇게 플러스 해놓으면 되지, 그지? 죽을 여인 됐니? 죽을 여인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 배 타들면 걷골이다. 꺾는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이미지로 가시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 정도. 서경별국을 같은 분이 가르치시는 거죠? 네. 그럼 상관없어. 이해 같이 같은 분이 가르치시면. 그다음 참 요거 큰일 날 뻔했다. 요거 이성적 태도. 됐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태도가 달라. 뭐라고? 뭔 태도? 능력적 특을. 오케이. 요 이성적 태도. 이성적 밑에 민목적 돼요? 아니요. 쓰지 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다른 여인 나오는 작품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자. 거의 다 됐지?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할게 정석가. 거기 정석가 있지? 예. 정석가 있지. 야, 고려가요 프린트 안 주셨냐 혹시? 고려가요 프린트 안 주셨냐?